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남준입니다. 제가 1979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1980년부터 2008년까지 총무처, 행정자치부,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으로 일하다가 28년 9개월을 마치고 퇴직한 이후에 9년 동안 제가 시민단체 활동도 하면서 주로 대학교 초빙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또 강연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월부터 작년 6월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나서 작년 가을 학기부터 다시 단국대학교 우리 공공정책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할 주제는 공직에 도전하세요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코로나 시대 공직을 구하는 게 맞는가? 인간 능력,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 변화는?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 대처는? 그리고 공직의 가치, 공직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공직을 권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올수록되고 거리두기로 소통이나 만남이 단절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 난리인데 웬 공직 탈행이냐. 정부는 바뀌어도 공직에 대한 비판은 계속 반복되는 현실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고리타분한 주제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는 이때 공직에 도전하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데 2020년 초 불과 2년 우리 4개월 전이죠. 새해가 밝았을 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2년 3개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을 걸 예측한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느냐? 어떤 미래학자, 어떤 사회학자, 어떤 보건학자, 또 소위 사회주 명령을 하는 분들, 점성술사마저도 예측한 사람이 없었다. 이제 와서야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팬데믹이 또 올 거다. 그런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중세시대 패스트, 1918년에 스페인 독감, 그리고 전 세계가 싸웠던 1차,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인류 문명이 가장 발달했다는 21세기 대명 천지에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전혀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모두가 공직을 비판하고 외면만 한다면 나라의 일은, 국민들 위한 일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대학생활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이고 선택의 과정입니다. 공직도 하나의 직업이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꿔가는 보람 있는 직업에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능력, 수능 성적만으로 과연 평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학창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도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가 내가 과연 맞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내 능력에 대한 평가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건 수능 성적이건 간에 대학 입학만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학벌에 대한 단순한 선입견만으로 어떤 사람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의 능력을 미리 평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인간 능력에는 무수히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주로 찾아보니까 대략 추려보아도 34가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의 평가는 주로 지식 습득이나 문제풀이에 국한되어 있다. 암기력, 독해력, 수리력, 연산력 정도를 아마 평가하는 것일 겁니다. 수능시험이라는 것도 수리, 외국어, 언어, 탐구 영역 평가를 한다지만은 이런 평가에 의한 학교 줄세우기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습니다. 소위 사회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능력들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더라. 창의력이나 직관력, 판단력, 분석력, 상상력, 관찰력, 그리고 과제 설정을 하거나 과제 설정 능력, 또 문제를 해결한 문제 해결 능력, 참을 수 있는 인내력, 지구력, 어떤 순간에 과감한 결단력, 그리고 추진력, 그리고 주위와 잘 지는 친화력 등등등.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보다도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크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까지 우리 잘못된 교육, 줄세우기 평가로 모든 걸 좌지우지할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단순한 암기위주의 지식이라든지 기존 방식에 순응하는 교육이 필요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자유분방한, 창의적인, 그리고 남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능력 배양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인간 능력 유형에 대해서 측정 방법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검증이 과연 가능한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가, 입사 승진 시험, 자격시험 등인데 누가 평가하고 어떤 능력을 측정하느냐? 면접이나 평가에 대한 평가는 과연 옳은 거냐? 그 사람들에 대한 위촉은 과연 맞는 거냐? 그런 의문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입니다. 2020년 1월 말에 코비드-19 환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걸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메르스 같이 한 3, 4개월 정도 우리가 이렇게 조심을 하면은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는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 돼버리고 약간 끝나가는 징후는 보입니다만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 때문에 주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되어버렸더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50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 1,5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위에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3명 중에 1명.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농락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전시 상태, 마치 총성 없는 전쟁을 우리가 겪고 있다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소위 선진국가들이라는 G7 국가들마저도 코로나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고 세계 학생의 90%가 학교를 못 가는 상황. 과거 1,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이 정상인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뉴 노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을 우리 굉장히 초호석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이야기합니다만 인생 100세 시대를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인생 100세 시대가 과연 계속 가능할까? 우리 학교 수업은 예전 방식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 주변 대학가의 풍속들은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 빈곤층과 노년층의 피해가 더 크고 불평등이 심화돼가지고 지금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크라는 미래학자가 1997년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Big University Campus will be relics, 큰 대학 캠퍼스들이 사회적 유물, 하나의 폐허가 될지도 모르겠다. University will not survive 30 years later. 대학들이 30년 후에는 생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1997년이니까 30년 후면은 2027년이 되는 겁니다. 불과 한 5년여가 남았습니다. 뭐 이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인터넷 중심의 토론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형 네트워크 대학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보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죠. 금강대학교가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강대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코로나 시대 모습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랜선 방송이라고 한때 유행했습니다.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이제 보여주게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방청객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한때 또 유행을 했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패션, 또 이게 요즘에는 마스크하고 헤드셋을 연결한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또 우리가 마스크를 함부로 버리다 보니까 동물들 피해를 입는 사진도 한때 우리가 관심 있게 또 본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의 대처입니다. 2009년에 컴퓨터 통신이 결합된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우리 일상을 크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디지털 혁신, 지식정보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미래를 과연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드론에서도 발전한 플라잉카,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소위 코로나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눈부시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문명사를 돌이켜보면 이게 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가 인간관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익숙한 소셜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페이스북 친구인 패친, 트위터 친구인 트친, 카카오톡 친구인 카친 등이 인터넷 스케줄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혈연, 지연, 학연을 따했잖아요. 이런 디지털 스킨십이, 인터넷 스킨십이 더 유행하는 시대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디지털로 제사를 모시고 디지털로 차례를 지내는 풍습도 점차 자리 잡아 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언택트 소비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소비로 인해 가지고 백화점과 대형 유통마트는 점차 쇠퇴하고 편의점이 계속 늘어나는 한편 온라인 주문이나 배달만 늘어나서 집 앞에는 택배 상자가
계속 쌓여가는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기술 발달에 따라서 사라지는 직종이 생겨나는 직종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에 사이버 공간은 정보의 보고이고 우리 포털 사이트 보면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한 추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상황이 듭니다. 드라마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고 일부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면서 소위 K-시리즈가 이제 굉장히 유행이 됐잖아요. 한류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수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됐다. 스마트 시스템망에서 로봇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는 로봇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유형의 로봇이 있는데 로봇이 앞으로 발달하다 보면은 저는 우리 장애우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요양시설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우리가 손목에 차거나 센서를 붙여가지고 여러 건강 체크에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오고 이미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직의 가치, 공직의 미래입니다. 먼저 공직의 보람과 가치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직과 공직자 없이 인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정부가 없어질 수 있을까?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일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재벌 회장이 그런 발언을 과거에 하셔가지고 한테 유행했던 말이 지금도 자꾸 뭐 언론이라든지 기타 단체들에서 공직 비판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부문은 부패하고 민간 부분보다 뒤떨어져 있다. 이 말만 언제까지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무능하게 되고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사사를 오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정부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가는 거죠. 정부와 기업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공공부문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뭐 그런 말 나오셨고요. 100번 양보의 생각하더라도 꿈 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공직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라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다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사가 엉망진창 같다 보이지만은 조금씩 바꿔다 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어갈 거라는 확신이 중요하다. 우리 역사가 항상 잠시 뒤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항상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전진해 가고 있다. 여러분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가는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공직에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의 미래입니다. 정부 역할이냐, 큰 정부가 오르냐, 작은 정부가 오르냐에 대한 논란, 시장이 실패한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실패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관리의 편안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를 통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공직자는 공공 마인드를 가지고 공익가치,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퍼블릭 마인드가 중요하고 퍼블릭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을 나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동서고을 막론하고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항상 있어왔고 나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공직은
권리보다 의무가 많은 직업입니다. 개인 생활의 제약이나 제한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혁신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혁신의 역사일 것이다. 이런 혁신에 공직자들이 한 몫을 해왔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혁신의 밑그림을 그리는 공직에 도전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젊은이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미래는 꿈을 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진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습니다.